자,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용언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변어에 유일하게 속하는 게 뭐였다? 용언이었다. 용언은 1부랑 2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1부에서는 보조용언과 본용언 그리고 어미의 분류를 하고 2부에서는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2부는 중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원하는 분들만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천천히 따라오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오늘은 뭘 할 거다? 용언을 할 거다. 용언에는 뭐가 있다? 동사, 형용사가 있다. 그리고 용언은 유일하게 가변어에 속하는 애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원래 교사랑 그런 거예요. 막 좀 다른 거, 규칙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거 시험에 놓고 좋아하는 그런 부류죠. 저라도 시험을 내면 여기서 내겠어요. 정의를 먼저 봅시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계속 봅시다.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결합한 형태가 바뀌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형광펜 치세요. 이 결합한 형태가 바뀐다. 용어는 뭐가 바뀌어요?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변어였어요. 형태가 바뀌는 게 가능한 가변어였다. 그리고 이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사에서도 했었죠. 용언에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다고 했어요. 동사는 정의가 뭐예요?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나와 있죠. 뭐 공부하다, 자다, 올라가다 이런 게 다 동사예요. 동사는 익숙하실 거예요. 먹다, 쉬다, 부르다. 만약에 네이버에 요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요거를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사라고 써 있죠. 폰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동사라고 써 있어요.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천하다라는 단어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동사라고 나옵니다. 품사를 알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사전에 검색해 보는 거다. 사전에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 거다? 품사가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동사라고 합니다. 라는 것만 알고요. 동사는 자동사랑 타동사로 구분을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이도 문장이 성립하는 동사예요. 해바라기가 피다. 주어만 있고요. 해가 솟다. 영희가 일어나다. 이런 게 자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 내가 노래를 부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어. 그거를 목적어라고 했죠? 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예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원래 문법은 예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하다, 좋다, 나쁘다, 높다, 시끄럽다, 거칠다 이런 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전부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형용사는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로 나뉜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성상형용사는 뭐 우리가 아는 달다, 맵다 이런 형용사 전부고요. 지시형용사는 형용사 대신 지칭을 하는 거.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 음식이 달다라고 안 하고 이 음식이 이렇다라고 대신 말해주는 것을 지시형용사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 밑에 보면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써 있는데요. 이거는 내신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강을 듣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들어가 봅시다. 본용언은 뭐라고 써 있어요?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 본용언 뭐 근본 본자인가요? 어쨌든 메인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보조용언은 뭔지 볼까요? 보조용언은 이름만 봐도 뭔가 보조해주는 용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실 텐데 본용언에 연결되어서 본용언의 뜻을 보충해주는 용언. 보조용언은 혼자 쓰이지는 못하고 본용언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것 같은데 본용언의 뜻을 보조해주는구나, 보충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예문을 봅시다. 실수로 그놈을 죽여버렸다라는 예문이 있어요. 여기서 용언 찾아볼게요. 죽이다, 버리다 라는 용언이 있어요. 용언은 항상 기본형 생각하셔야 돼요. 죽여의 기본형 죽이다, 버렸다의 기본형 버리다. 이 문장에서 메인 의미가 뭔지 봅시다. 실수로 그놈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죠. 버린 게 아니고 그놈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죽여가 메인 의미를 담당하니까 본용언이고요. 거기 붙은 버리다 보세요.
원래 버리다는 무슨 뜻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다, 종이를 버리다, 껌을 버리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 버리다가 이 문장 안에서는 그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본래 자기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고 대신 죽이다라는 본용언에 붙어서 실수로 그놈을 죽여버렸다라는 보조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보조용언인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보조용언은 원래 자기의 뜻을 상실해버렸죠. 쓰레기를 버리다 이런 뜻은 확 날아가 버리고 죽이다라는 메인 의미에 붙어서 보조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국어에는 용언이 2개가 붙은 형태가 간간히 나오는데 여기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방금 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형태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형태가 있어요. 이 2가지 형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구분 기준을 좀 보죠. 구분법을 알아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요. 방금 보셨듯이 보조용언이 원래의 뜻을 상실합니다. 죽여버렸다 해서 버리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원래의 뜻을 상실하는 것처럼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원래의 뜻을 상실해버립니다. 하지만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메인이 2개 만난 거니까 당연히 의미가 둘 다 유지되겠죠. 잃어버리는 거 없이. 그리고 2번째 기준이 또 있어요. 이 2번째 기준은 사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을 구분할 때 약간 이걸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도 사실 많긴 한데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둘 사이에 뭐뭐서나 다른 문장 성분을 넣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문장의 뜻이 원래 문장과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그런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도 뜻이 원래 문장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써 있네요. 예문으로 봅시다. 이런 예문이 있네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주다. 그러면 용언 2개 붙은 형태 찾아봅시다. 만나주다죠? 만나다. 항상 기본형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용언이 나오면 만나의 기본형 만나다. 주다의 기본형 그대로 주다. 그러면 만나부터 봅시다. 만나. 요게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주다. 한번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난 거죠? 그러면 만나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다를 봅시다. 주다는 원래 뭐야? 내가 지혜에게 선물을 주다.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다. 이런 게 원래 본래 의미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 사람을 줬어요? 아니죠. 그러면 주다라는 용어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만나가 원래 메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본용언이고요. 주다가 보조용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째 기준도 좀 볼게요. 요런 예문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주다. 요 문장이 위의 문장이랑 의미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네요. 요 등호 위의 물음표는요. 아직 같은지 아닌지 모른다는 표시예요. 근데 만나주다랑 만나서 주다랑 뜻이 같아요? 달라요? 만나서 갑자기 뭘 주니? 만나서 뭘 주긴 줘. 그냥 한번 만나준 거지 만나서 선물을 줬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뜻이 같아 달라. 뜻이 달라졌다. 따라서 얘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의 조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똑같지 않다는 의미로 X 표시를 할 수 있게 제가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주다 옆에 X 표시를 짝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제 시험 삼아 거기 가 보았다 라는 예문이 있네요. 그러면 용언 2개 이어진 곳 찾아보세요. 가 보았다죠? 일단 가부터 보면 항상 기본형 생각하시라고 했으니까 기본형 가다. 그리고 보았다는요. 기본형 뭐예요? 본다도 아니고 보았다도 아니고 보다입니다. 요 가가 원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가다는 원래 어떻게 쓰이나요? 내가 청계천에 가다, 내가 교도소에 가다 그런 식으로 쓰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는 어제 시험 삼아 거기 가 보았다 해서 그 가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나요? 당연히 유지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본용언이고요. 원래 2가지 형태에서 앞에 오는 건 본용언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당연히 본용언이겠고 그러면 보다를 좀 봅시다. 보았다. 보다는 뭐예요? 내가 책을 보다. 내가 풍경을 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보다라는 의미가 유지되고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얘는 원래 의미를 상실했으니까 가가 본용언, 보았다가 보조용언.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째 기준도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어제 시험 삼아 거기 가서 보았다. 가서 보긴 뭘 보니 원래 문장이랑 뜻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조합이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요 문장 한번 보세요. 책을 소리 내 읽다. 용언 2개 붙은 형태 찾아봅시다. 내 읽다가 있죠. 내는 기본형이 내다. 읽다는 기본형이 그대로 읽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소리를 내 읽다. 내다 먼저 봅시다. 얘는 당연히 본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소리를 낸다면 의미가 유지되고 있죠. 읽다 보세요. 읽다. 얘 뜻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면 상실했어요? 뜻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책을 읽다. 책을 읽다. 읽다가 다른 뜻으로 보조해줘서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본래 뜻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기준도 조금 봅시다. 책을 소리 내 읽으나 책을 소리 내서 읽으나 문장의 뜻은 둘 다 같아요. 그러면 요 내다와 읽다의 의미가 둘 다 유지되고 있고 서라는 다른 성분을 넣어도 문장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얘는 둘 다 본용언이란 소리입니다. 얘는 요 두 번째 문장도 뜻이 같다는 의미로 그 칸에 동그라미라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남은 예시 2개는 알아서 해보세요. 답지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를 좀 봅시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래서 요 문장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었죠? 책을 소리 내 읽다 라고 그 용언 2개의 사이를 반드시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소리 내 읽다 라고 붙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요 경우에 따라서도 찾아보시면 조건이 나올 텐데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붙은 예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띄었어야 하죠. 그 사람을 한번 만나 띄고 주다라고 띄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주다라고 붙였어도 뭐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반 다 했어요. 이제 어간과 어미 그리고 어미의 분류만 하면 요 3강은 끝납니다. 4강에서는 규칙과 불규칙 활용을 할 거지만요. 어간과 어미 봅시다.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된대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양하게 말해 볼게요. 가다, 가니, 가고, 가며, 간다, 갔다.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네모나고 작은 글씨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가다는 가 플러스 다, 가니는 가 플러스 니, 가고는 가 플러스 고, 가면은 가 플러스 며, 간다는 간 플러스 다가 아니고 가 플러스 니은 다, 갔다는 가 플러스 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 요 가 보이세요? 요 가는 형태가 계속 변하지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요거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형태가 바뀐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용언의 활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서로 다른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간은요, 이렇게 용언이 형태를 바꿀 때, 용언이 활용을 할 때 형태가 가가가가가가로 고정된 부분을 말하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를 더해주는 부분이네요. 어간은요, 단어마다 다 다르겠죠. 가다, 먹다, 먹가, 먹. 어미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볼게요. 먼저 어미는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라는 것으로 나뉘고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라는 것이 있네요. 3가지가. 요거는 그 안에 속하는 작은 카테고리들이고 일단은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부터 볼게요.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를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어말어미부터 봅시다.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단어 할 때 어자고 끝을 나타내는 말자입니다. 연말, 주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 해, 1년의 끝 해서 연말, 한 주의 끝 해서 주말이죠. 그러면 어말어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끝에 오는 어미겠죠. 말의 끝에 오는 어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웃다라는 게 있을 때 요 웃이 어간이라면 웃다라는 단어의 가장 끝에 오는 거 뭐예요? 다죠. 이 다가 어말어미라는 소리예요. 말의 가장 끝에, 용언의 가장 끝에 오는 거 요게 어말어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에 어말은 방금 무슨 뜻인지 했고 선자는 뭐예요? 먼저 선자예요. 롤 할 때 선취점 나오죠? 먼저 점수를 취득했을 때 뭐라고 떠요? 선취점이라고 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먼저 취득한 점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보다 먼저 나오는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야.
어미는 어미인데 어말어미는 가장 끝에 오는 거고 선어말어미는 그거보다는 앞에 오는 어미야. 예를 들어서 웃으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웃이 어간이라고 치면 다가 제일 끝에 오니까 어말어미고 요 으시가 뭐란 얘기예요? 어말어미보다는 먼저 오지만 어쨌든 어미는 맞는 선어말어미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를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 알았으니까 어말어미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종결어미를 볼 거예요. 종결어미는 이런 가지가 없고 한 종류만 있네요. 종결어미는 뭐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입니다. 다, 뭐 는구나, 니, 자 이런 게 있대요. 읽다, 읽는구나, 읽니, 읽자. 읽다는 뭐예요? 읽 플러스 다예요. 이렇게 기본형을 생각했을 때 다 앞에 있는 게 어간이에요. 그러면 읽, 요게 어간이고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다, 요것이 종결어미입니다. 어말어미 중에 문장을 종결하는 책을 읽다 하고 문장이 끝나죠. 그런 종결어미입니다. 읽는구나는 역시 읽 플러스 는구나 라고 분석이 되고요. 읽이라는 어간에 는구나라는 종결어미가 붙어서 용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읽니, 읽이라는 어간에 니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붙었네요. 읽자는 읽이라는 어간에 자라는 청유형 종결어미가 붙었습니다. 청유형은 권유한다는 걸 말해요. 이게 종결어미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연결어미가 있어요. 지금은요, 어미에 무슨 종류가 있는가를 쭉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이따 예문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보세요.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그리고 종속적, 보조적이 있어요. 이 중에 보조적은 좀 어렵기도 어렵고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등적 연결어미랑 종속적 연결어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에 뭐가 있어요? 뭐뭐고, 뭐뭐나, 뭐뭐며. 읽고, 읽 플러스 거죠? 읽이라는 어간에 고라는 연결어미가 붙었어요. 왜 연결어미냐? 잡지도 읽고 신문도 읽는구나. 뒤에 다른 말이 왔죠? 뒤에 다른 말이랑 연결해주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어미라고 불리는 거죠. 읽으나, 잡지는 읽으나 신문은 안 읽는구나. 읽으며,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얘도 뒤에 다른 말이랑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는 끝났어요. 종속적 연결어미 볼까요? 면, 뭐, 자, 아, 어으로. 읽으면 요거는 읽 플러스 의면이 되는 거예요. 읽이 어간이고 의면이 연결어미인데 종속적 연결어미다. 연결어미라는 것까지만 분석할 수 있어도 훌륭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 범인을 알 수 있다. 왜 종속적이냐? 범인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범인을 알 수 있어? 무슨 조건이 붙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범인인 걸 알 수 있어? 책을 읽어야만, 책을 읽는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게 아니고 종속적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종속적 연결어미인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읽자. 책을 읽자 범인을 알 수 있었다. 이 읽자는 얘들아 같이 책을 읽자. 요 읽자가 아니고 연결을 해주는 책을 읽어서 책을 읽자 범인을 알 수 있었다 할 때 그 읽자예요. 읽어서 나왔네요. 책을 읽어서 범인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말과 이어주는, 다음 말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였다. 오케이? 그러면요, 종결어미, 연결어미 끝났고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전성어미가 남았네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 다 볼 거예요. 전성어미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용언의 어간에부터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래요. 다른 품사의 기능이니까요. 품사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다른 품사의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뭐 남자가 가슴에 실리콘 이런 걸 넣는다고 해도 여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품사가 절대 바뀌지는 않는다. 첫 번째로 명사형 전성어미부터 봅시다. 용언이 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책을 읽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 읽음을 보면요. 읽음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읽 플러스 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때 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간이고요. 음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읽다라는 용언을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과가 중요하다, 귤이 중요하다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책을 읽음,
기능이 중요하다 해서 마치 용언을 명사인 것처럼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요 읽음의 품사는 여전히 용언인 거죠. 읽음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지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아주 그냥 비슷하게 수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라고 써 있어요? 용언이 관형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관형사가 뭔지 잠깐 볼게요. 배우지 않은 거라도 이제 정의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말이 조금 있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배우지 않은 거라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형사는 품사의 하나겠죠. 사자로 끝났으니까 체언 앞에 붙어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 체언에 뭐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죠? 이런 예문 봅시다. 책을 읽는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야, 책을 읽는 남자가 똑똑해 보이지. 이런 예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읽는 보겠습니다. 읽는 분석을 해보면 읽 플러스 는이죠. 이 중에 읽이 어간이고요. 는이 뭐란 얘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얘기예요. 그러면 읽이라는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형사의 기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체언을 꾸며준다면서요? 그럼 요 읽는이 남자를 꾸며주고 있죠.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책을 읽는 남자가. 그런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읽는의 품사는 여전히 뭐야? 여전히 동사죠. 여전히 용언이죠. 비슷한 예문을 3개를 볼게요. 책을 읽은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책을 읽는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책을 읽을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요거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읽은 할 때 은, 는, 을. 차이점을 봅시다. 책을 읽은 남자가 언제? 과거에. 책을 읽는 언제? 현재에. 책을 읽는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요건 뭐예요? 책을 읽을 남자. 언제? 미래에 책을 읽을 남자가 똑똑해 보인다. 그러니까 은, 는, 을 이거는 각기 과거, 현재, 미래를 지칭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쉽겠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딱 떠올렸을 때 아, 은, 는, 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3번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용언이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네요. 부사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용언이나 다른 말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 부사는 용언, 다른 말, 문장 전체 다 꾸며줄 수 있는데 주로 뭘 꾸미는 거야? 주로 용언을 꾸미는 거야. 개, 도록 이런 게 있네요. 개가 더 자주 나오니까 개만 조금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희가 빠르게 달렸다라는 거에서 빠르게가 빠르 플러스 개가 됩니다. 기본형이 빠르다잖아요. 거기서 다 뺀 빠르가 어간이 되고 거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으니까 요 빠르다라는 용어는 이제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 뭘 꾸며주는지 볼까요? 빠르게 달렸대요. 달리긴 달렸는데 어떻게? 빠르게 달렸다. 달렸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의 역할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르게의 품사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용언이다.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말어미 벌써 끝났어요. 종결, 연결, 전성어미까지. 어미가 뭔지 지금 찬찬히 하고 있는 건데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예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 아, 이런 게 종결어미였지. 이런 게 종속적 연결어미였지. 이런 게 명사형 전성어미였지라고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엔 뭐뭐뭐뭐가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시, 니은, 는, 앗, 엇, 겟. 이렇게 대시 쳐져 있는 거는 형태만 다르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 있는 건 4종류네요. 시부터 봅시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다. 그러면 용언 찾아보세요. 죽이시다가 있죠. 죽이시다. 용언 넣으면 항상 기본형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죽이다. 거기서 죽이 플러스 다니까 요 다 뺀 죽이가 어간이다. 활용을 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죽이가 어간이고요. 다는 당연히 맨 끝에 오니까 뭐야?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미는 어미인데 이 어말어미 앞에 나오는 게 뭐란 얘기야? 선어말어미란 얘기죠. 오케이? 이런 문장 보세요. 선생님이 사람을 죽이다. 이 문장이랑 이 문장 다른 점 뭐예요? 요거는
높이지 않았고 요거는 높였죠. 선생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다 라고 선생님을 조금 높여줬어요. 시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이나 는 지희가 그놈을 죽인다 라는 예문이 있어요. 죽인다 분석 마찬가지로 기본형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죽이, 니은, 다. 당연히 죽인다의 죽이까지가 어간이고 다는 마찬가지로 어말 어미고 이 니은이 뭐란 소리야? 선어말 어미란 소리야. 이런 예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희가 그놈을 죽이다. 지희가 그놈을 죽인다. 이 문장이 좀 더 현재에 일어나는 것 같죠? 지희가 그놈을 죽인다 라는 것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니은이나 는 요거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 다음 봅시다. 경수가 개미를 죽였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죽이 플러스 플러스 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죽이 플러스 다인데 요 죽이는 어간이고 다는 어말어미고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고 해서 선어말 어미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경수가 개미를 죽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 어떻게 달라요? 얘는 과거 시제가 아닌데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요 선어말 어미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get 요런 예문이 있어요. 반드시 그놈을 죽이겠다. 반드시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요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죽이 플러스 get 플러스 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죽이가 어간, 다가 어말 어미, 그리고 얘가 뭐라는 거야? 선어말 어미. 그런데 이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놈을 죽이다, 그놈을 죽이겠다. 누가 미래예요? 얘가 미래죠. 그러니까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봤다. 시, 니은는, get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봤다. 이제 거기 다음 장에 넘기면 예문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맞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 용언의 어간, 어미, 활용에 관한 문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기본형을 찾으세요. 우리 계속 기본형 찾았죠? 벗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활용을 몇 가지 해보는 겁니다. 활용을 몇 가지 해보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규칙, 불규칙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습관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도 그런 습관을 좀 들이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사실 뭐 원칙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이 웃자라는 예문이 있네요. 웃자의 기본형 뭐예요? 웃다죠. 웃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웃다입니다. 그러면 웃다에서 다 뺀 웃이 어간이라는 거 먼저 짐작을 하고 들어갈 수 있고 활용을 몇 가지 해보자고 했어요. 기본형 찾았으면 웃고, 웃니, 웃으며, 웃은 이거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웃 플러스 고, 웃 플러스 니, 웃 플러스 으며, 웃 플러스 은이죠. 요 기본형에서 다 뺀 거랑 이렇게 앞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했다? 어간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간 찾았으니까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웃자는 웃 플러스 자라고 나뉘는데 웃이 어간이고요. 자는 어미겠죠. 어미인데 무슨 어미야? 문장이 끝났으니까 종결어미야. 오케이?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다. 다음,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만 있었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있었다의 기본형 뭐예요? 있다. 기본형 생각했으면 몇 가지 활용을 해보라고 했어요. 있고, 있으니, 있으며, 있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플러스 고, 이 플러스 은이, 이 플러스 으며, 이 플러스 는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기본형에서 다 뺀 거랑 이거랑 둘 다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석할 수 있겠다. 있었다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잇 플러스 플러스 다로 분석이 되겠죠. 이 중에 잇은 어간이고요. 다는 뭐예요? 말 끝에 오는 어말어미예요.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라고 저는 쓸게요. 그러면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거 뭐야? 선어말어미다. 자유만 있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죠. 지금은 다른 자유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껍질을 벗었다. 그분이 그것을 던지셨다. 먼저 벗었다부터 볼게요. 벗었다의 기본형 뭐예요? 벗다입니다. 벗는다 안 된다고 했어요. 벗다. 그리고 활용을 몇 개 해보면 벗고 벗으니 벗으며 벗는. 그리고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간을 찾으면 요 벗이 어간입니다. 그러면 벗었다 분석할 수 있겠다. 벗 플러스 플러스 다.
벗이 어간. 다가 어말어미인데 어말어미 중에 연결하는 것도 아닌 종결어미. 그리고 엇은 어말어미 전에 나오는 거니까 선어말어미.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였습니다. 던지셨다로 넘어갑시다. 던지셨다의 기본형 뭡니까? 던지다, 던진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보라고 했어요. 던지고, 던져라, 던진, 던져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던지 플러스 고, 던지 플러스 어라. 던진은 어떻게 분석이 되죠? 던지 플러스 니은. 던져서는요. 던지 플러스 어서로 분석이 됩니다. 활용은 많이 예시를 써보시면 감이 딱딱 오실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버벅버벅 거려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던지가 당연히 어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던지셨다는 던지 플러스 시 플러스 엇 플러스 다가 됩니다. 이 중에 던지 당연히 어간이고요. 다 어말어미죠. 그 중에 종결어미다. 그리고 시, 엇은 둘 다 선어말 어미다.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거, 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다. 마지막 예문이네요. 이것은 내가 벗은 껍질이다. 벗은 봅시다. 벗은의 기본형 벗다 아까 했고요. 그러면 바로 분석해보면 벗 플러스 은이 돼요. 그 중에 벗이 어간이고요. 은은 뭐예요? 은은 종결어미인데 무슨 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였어요. 그러면 벗은이라는 거는 관형사, 체온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벗은이 뭘 수식해? 껍질을 수식해. 껍질은 껍질인데 내가 벗은 껍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것으로 용언 1부는 끝났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어간과 어미 복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용언을요. 방금 저랑 하셨던 거랑 같이 기본형 찾고 활용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말어미다, 선어말어미다 라고만 쓰시지 마시고 어말어미 중에 전성어미다, 종결어미다, 연결어미다. 전성어미라면 무슨 형 전성어미인지까지 쓰시길 바래요. 연결어미는 딱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용언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슉 오세요. 오케이?